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언제 코인 가격 폭락하는지 가레스 솔로웨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을 염려했었죠. 2008년도처럼 크게 무너질까요? 라고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가레스가 주택 시장의 동결이 풀리면 이제 조금 지금은 거래량이 아예 그냥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첫 번째,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경제가 더 악화가 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다주택자들이요. 빚으로 집을 많이 샀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조금 하락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그러면 안 좋아지겠죠. 연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죠. B2 영끌했던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려고 러쉬를 합니다. 집을 다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지만 아무도 사준 사람이 없다면 2008년도 그 이상의 시장 폭락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당신도 LA에 살아서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지금 LA 사무실을 떠나고 공실률이 지금 장난이 아닐 거다.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또 지역 은행들에게 당연히 치명적이죠. 돈을 건설자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많이 빌려줬겠죠. 맞습니다. LA 제가 사는 이쪽에 공실이 지금 너무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들어갑니다. 크립토 폭락이 한 번쯤 더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온다면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4분기 아니면 뭐 내년 1분기 언제가 될까요? 코인 폭락 시점은 언제냐? 중요한 문제죠.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지금 15,600, 2만 달러, 24,800달러. 지금은 뭐 2만 6천 달러 언저리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주, 2주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만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한 달 이내에 2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요. 2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연말까지는 15,700달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하락장의 바닥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너무 자주 불에 대어서 수건을 던지고 항복할 때 나옵니다. 지금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립토 바닥이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 최근 호재에도 단기 반등 후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항시 하락장에는 바닥을 잡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계속적으로 꺾이는 시기를 바로 하락장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뭐 15,000달러, 12,000달러 뭐 어디까지 갈지 자기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시점은 대략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죠. 미국 S&P 500, 미국 대표하는 주식이죠. 이게 지금요, 거의 진짜 최고점에 거의 달락말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818이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도 4,500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최근에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 지금 트렌드 라인 상승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의 주식도 내년 1분기나 2분기쯤에는 결국 2022년 10월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22년 10월 달에 S&P 500이 3,491이었고요. 지금 아까 4,500이 조금 넘었었죠.
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로 봐도 한 1000포인트 이상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분기 어느 시점에 주식과 코인이 모두 큰 바닥을 동시에 찍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일단 한숨을 쉬죠. 자, 이더리움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이더리움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트렌드 라인을 맞닿고 계속 잘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지금 밑바닥으로 한번 빠졌었죠. 이더리움의 중요한 지지선은 지금 1600달러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지선을 밑으로 계속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더리움 차트를 봤더니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 지금 어깨, 머리, 지금 어깨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네요.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예측한 이더리움 바닥 가격까지도 가레스 솔로웨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제 머리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것을 어깨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했더니 지금 우연히 지금 이 라인에 와서 닿았다. 그게 1100달러라고 합니다. 자, 패턴으로 분석해봤더니 이더리움의 바닥 가격은 1100달러, 한화로 하면 약 150만 원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가이자 이걸로 먹고 사는 트레이더입니다. 세상에 100%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래서 보장은 못하지만 만약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을 끝까지 시킨다면 끝까지 떨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시점 이더리움이 150만 원 부근에서 이더리움 대량 매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사회자가 그렇게나 많이 떨어진다고요 하는 표정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재밌는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틀리면 어떡하실 건가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2만 달러 기다렸다가 대량 집중 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끄덕이면서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가보시죠. 자, 상승장이 유지가 되려면 비트코인은 이 3만 1000달러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색 서클은 뭡니까? 번번이 이 돌파를 하려고 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 이 이하, 이 밑에서의 랠리는 다 이게 지금 하락장 랠리다. 라고 지금 가레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세 상승장은 이거를 뚫고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승장에 대해 얘기를 해보시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최고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레스가 막 웃으면서 굉장히 센스가 있는 질문이군요. 자,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최고가를 찍으려면 자, 가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크립토 규제 명확성이 확실해져야죠. SEC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월가의 대형 기관, 연금펀드, 대형 어떤 그 큰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제 가격 차트인데요. 지금 이것을 트렌드 라인 위쪽을 쭉 그어서 만나는 점을 봤더니 대략 9만 달러 정도, 뭐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 미래가 돼서 좀 더 오래 걸려서 이게 좀 더 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10만 달러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이걸 듣고 생각보다 이거 좀 짜다. 보수적인 가격 예측이네요. 가레스가 조금 당황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하락론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차트에서 단 1%라도 더 높은 가능성을 찾아서 24년간 트레이딩을 했고 그 생존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차트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면 나는 곧바로 상승론자로 돌변할 수 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트레이더는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트레이딩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 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언제든지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의견이 맞다, 뭐 자신의 자존감, 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남는,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사회자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죠. 아래 문장을 끝까지 채워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이해한 뒤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게 땡땡땡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공 요인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봤더니 바로 근면성실함. 그 다음 두 번째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work ethic과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요. 참 뭐 이게 가만 보면 뭐 클리셰라고 합니까? 막상 성공 요인은 대부분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자, 특히 투자에 있어서 성공 요인은 뭐냐? 바로 투자 비중이었다고 고백을 하네요. 적절한 투자 비중을 하는 게 나에게는 게임 체인저였다. 나도 한때는 한 종목에 올인 해놓고 가격이 오르기를 날마다 기도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는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참고로 가레스는 뭐 코인, 주식, 뭐 원자재 할 것 없이 그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금방 돈을 샀다 팔았다,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벌고 빠져나오는 그런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마지막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 크립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락장이 영원하지도 않죠. 자, 묵묵히 견디면서 지식을 늘리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승장에 달콤한 결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뭐 대공황이 온다, 자산이 폭락한다 하고 하는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공포를 조장하거나 뭐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아닙니다. 혹시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잘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자, 결국에 뭐 대공황이 결국 온다? 그러니까 안 오면 좋은 거잖아요. 안 오면 뭐 파인입니다. 근데 혹시 온다면 그때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이제 비극 중에 비극이죠. 상당수가 억만장자들이 바로 이 위기에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2008년도에 3천억 빚을 내서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그때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고통, 시행착오, 인내 없는 성공이 있습니까? 사실 구독자분들 저보다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거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 혹시나 폭락이 온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뭐 현금 쌓고요. 뭐 공부해서 돌처럼 굳은 확신으로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혹시 모르니 분할도 해야겠고요. 자, 이런 준비로 큰 부를 쌓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참 크게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